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이고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가장 아름답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연 채널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움을 주는데 차를 몰며 출퇴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게 유일한 기쁨입니다. 차를 타고 40분 정도 운전을 해야 회사에 도착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졸릴 때 음악을 듣곤 했지만 사연 채널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즐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사연을 듣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나 회사 왕복길을 사연을 들으며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이야기도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전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어려운 집안의 장녀이고 제 아래에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결혼을 한 후 약 2년이 지난 후에 동생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동생을 시집 보낸 후 저희 엄마가 이제는 딸들을 모두 시집 보내서 그런지 자주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생이나 친정에서 엄청 가깝지는 않지만 1시간 정도 거리 안에 살고 있어서 틈만 나면 엄마를 살펴보러 가곤 했었어요. 종종 병원에 가셔야 하는 날은 저와 여동생이 번갈아 가며 병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시부모 집에서 저 혼자 엄마를 챙기는 줄 알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동생도 있으면서 왜 엄마를 혼자 챙기냐? 내가 밖으로 도니까 집안 꼬라지 좀 봐라 어머니, 동생이랑 번갈아 가며 엄마를 챙겨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늦게 일어나서 집을 못 치우고 나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거고요 뭘 번갈아 가면서 해요. 저번에 집에 반찬 주러 갔더니 아직 안 먹은 반찬이 한 가닥이더라고요. 너는 친정엄마가 챙긴다고 우리 아들이랑 손주를 굶기지 않게 해주시는 건 아니시지. 굶기다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은 의젓게 잘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꼼꼼하게 식탁에 올려요. 내가 잘 안 챙겨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아들이 내 반찬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쨌든 친정만 챙기느라 우리 아들이랑 손주를 뒷전으로 하지 말고 제가 장녀답게 본뜬다며 어떻게든 챙김을 약속드릴게요. 어머니는 제 혼자 엄마를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종종 친정만 챙기지 말랬어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아픈데 딸인 저는 안 챙기겠다든지 뭐라 해도 제가 계속해서 엄마 병원에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손주도 걱정 없이 같이 대하게 될게요. 웃는다며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병원 가면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거 다 내 몸에 묻어서 우리 손주 아프게 되면 어떡해. 그래서 저 병원 다녀오면 다른 옷에 입고 해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번에 손주 보니까 콧물이 나오던데 내가 병원 가서 병 가져온 거? 아니야, 환절기라 훌쩍이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기침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병원에 있는 기운만 하겠어? 적당히 너네 엄마 챙겨라. 내 동생이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만 하면 저희 엄마 병원 탓을 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들이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나 감기가 오는 날은 난리가 났죠. 그러다 저희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잘못 바람에 넘어져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되었어요. 깁스를 하니 제가 꼼짝없이 아들 옆에 붙어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때쯤에는 제가 대신해서 여동생이 엄마를 더 많이 챙기러 병원에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엄마를 모셔서 병원 다니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동생에게 자동차를 뽑아줬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동차는 있었지만 여동생은 없었거든요. 그때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아빠가 차 한 대를 뽑아주셨다며 다행이라고 했어요. 날씨도 추워지고 요즘은 우리 아들을 챙기느라 내가 엄마가 병원 다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언니 나도 날씨가 올라가니면서 계속해서 안 좋아져서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그래, 우리 아들도 조금 나아지면 깁스기 푼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할게. 근데 옆에서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저한테 처제차를 장인 어른이 사주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처장인 어른이 차를 뽑아주셨어요. 요즘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동생은 차가 없어서 엄마랑 매번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갔거든. 아빠가 그러지 말고 이제 차를 타고 다니라고 하나 뽑아주셨다니 정말 좋겠네. 친정엄마 챙기는데 차도 생기고 당신은 뭐 하나 없어요? 나는 요즘 우리 아들 챙기느라 엄마를 못 챙기고 있잖아. 그래도 당신이 장녀라 장모님 병원에 더 많이 갔는데 장인 어른도요. 여동생이 처음 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남편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왜 저는 뭐 하나 받은 게 없냐고 하는 정도였죠. 그러다 정에 같이 밥을 먹는 날에 친동생 자동차를 보더니 저한테 경차가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야, 이번에 장애 놓으니 처제 차 뽑아주신 거 경차가 아니라 SUV 있어? 당신 그거 알았어? 아니, 나도 그냥 차 뽑아줬다는 소식만 들었지? 어떤 건지 잘 몰랐지? 아무래도 SUV 튼튼하니까 아빠가 이왕 사주는 거 튼튼한 걸로 사주셨나 보네. 저도 정확히 무슨 차를 뽑아줬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준준 형이 SUV를 뽑아줬더라고요. 아무래도 SUV가 튼튼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빈정상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장애라는 명의냐고 물어봤어요. 저 차 장인은 명의겠지. 설마 처제 명의로 사주신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아빠 명의든 동생 명의든 어차피 우리 차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마. 아니 장애 어른도 너무 하신 거야? 아니야. 장녀라 당신 부려먹을 땐 언제고 어떻게 처제만 저렇게 큰 차로 사줄 수가 있어? 우리는 차가 있기도 하고 요즘 동생이 거의 한 달 넘게 엄마 챙기고 있잖아. 그래도 그렇지. 예전에는 당신이 더 많이 챙긴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은 뭐 하나라도 받은 거 있냐고? 이건 차별이 남편이 옆에서 친정아빠가 동생한테 사준 자동차로 난리를 치더라고 해도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시했어요. 동생을 보니 혼자 엄마를 챙기느라 그런지 살도 많이 뺐는지 같더라고요. 힘들어 보이기도 해서 걱정이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엄마 수술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동생에게 엄마의 병원비에 보태서라고 돈을 보냈죠. 내 얼굴만이 안 좋아진 것 같았어. 혼자 엄마를 챙기느라 힘들었지? 고생이 많았어. 괜찮아. 언니도 조금 힘들 때가 있었는데 아빠가 이번에 차를 사주어서 확실히 부담이 줄었어요 싶었어요. 쉬고 다니느라 고생 많았잖아. 엄마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건 보태주어야 해. 난 보내줘도 되는데 언니가 예전에 나보다 많이 엄마를 병원에 모셨잖아. 그래도 이번에 엄마 검사도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빠 말을 듣니까 이번에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며 그랬어요. 저번에 검사 결과를 보셨을 때도 이번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병원비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고마워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혼자서 고민하고 앓지 말고 언니에게 말씀해. 지금은 아들이 아파서 제 소심을 맡고 다니지 못하더라도 병원비는 함께 나눠야 해요. 친동생은 제가 아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혹시 친정엄마한테 말하게 되면 부담스러울까봐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엄마 병원비에 300만 원을 보태주겠다고 보내주니 친동생은 감사하다며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함께 저희 부부를 위한 화장품 등 다양하게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아들과 함께 이모가 보내주신 선물을 받아보면서 뜯고 있었어요. 퇴근길에 돌아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지게 뭐냐고 물었어요. 왜 집에 이렇게 많은 택배가 왔어? 다 산 거야? 동생이 아들의 장난감과 옷부터 당신의 화장품까지 샀다고 해서 같이 뜯어보고 있었어. 남편은 동생이 보내준 택배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비아냥거렸어요. 나도 차가 공짜로 생겼으면 얼마나 여유로웠을까? 그게 아니야. 동생이 여유가 생길 만큼 생기겠어. 10,000원이 굳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못 받아서 처제가 불쌍해서 보내줬겠지. 남편의 얘기를 듣다가 짜증이 나서 그게 아니라 우고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 남편이랑 함께 친정엄마의 병실에 갔고요. 근데 제 동생이 거기에서 300만 원 소리를 해버렸죠. 형부 오셨어요. 언니가 보내준 300만 원 덕분에 부담 없이 엄마 수술비를 냈어요. 감사해요. 300만 원.
나는 처음 듣는 소린데 그게 뭐야? 제가 남편한테 300만 원 얘기를 안 했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300만 원에 대해 얘기했죠. 저번에 동생이 혼자 엄마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의 입원비와 수술비에 보태라고 내가 300만 원을 보냈거든. 아니, 그걸 왜 당신이 혼자 결정해? 돈 버는 사람은 난데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하는 것이 짜증나긴 했지만 그 사실을 몰라서 짜증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의 엄마가 병실에 계속 뚱하게 있던 건 짜증스러웠어요. 본래는 동생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엄마 병실에 앉아 2시간 정도 있었더니 집에 도착한 후에 먼저 뭐라고 할 때 남편이 화를 난 사람처럼 노렸어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300만 원을 보냈냐며 제 자동차를 공짜로 받았는데 장모님의 병원비를 혼자 부담할 거라며 나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며 엄마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다니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돼야 돼, 내가 티 안 나게 생겼어. 처제는 공짜로 차도 생겼는데 거기다가 우리한테 300만 원까지 받아갔다며. 근데 내가 짜증 안 나게 생겼어. 누가 뭘 받든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우리 아빠가 사주신 건데 당신이 뭔데? 난리야. 아니, 막말로 장모님이 언제 도돌아가실 줄 알고 이런 식으로 다 퍼줘. 이러다가 처제 친정재산 다 물려받는 거 아니야.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려. 남편은 이러다 친정재산도 다 제 동생에게 가는 거 아니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남편한테 반했어요. 내 동생이 친정재산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그게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리정 쓰기나. 친정에서 신우에게 얘기한 적 있는데 나중에 엄마 혼자 병원에 가려고 했을 때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들리더라고요. 병실에 갔더니 엄마가 검사를 하러 가셨는지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겠다 생각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보호자 한 분이 저한테 제 남편이 참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젠가 아가씨 남편이 왔다 갔는데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의도 우리 엄마를 챙기러 왔었나 싶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엄마 병원에 간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남편이요. 혼자 저희 엄마 보러 왔었어요. 아니, 어제 와서는 무슨 300만 원의 수술비로 빌리다 얘기하더니 그럼 차용증을 쓰셔야겠죠 막 이러던데. 그래서 누군가 온 것 같아서 확인해 보았더니 첫째로 사이라면 남편을 동반하여 왔고 혼자 오신 것이 아닌데 그런 거였어요. 차용증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누나나 동생 같은 여자를 데려와 같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장모님께서 입원해 왔는데도 한 번도 뚱하게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있는데 이번에 다시 찾아와서 소문대로 돈 문제 때문에 사위가 떠나고 나니까 여기서는 병실이 난리가 났었어요. 친정엄마의 옆 침대를 보호하는 분이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병실로 들어오셔서 그러자 제가 계속 바로 친정엄마에게 얘기하려 했었습니다. 엄마에게 어제 정서방이 왔었다며 근데 무슨 차용증을 써달라는 말을 했어. 신우도 같이 온 거야? 언니랑 같이 와서는 나한테 내 수술비로 300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거 달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곧 있으면 적금 타니까 그거 받아서 준다고 했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써야 된다고 난리를 치길래 내가 알았다고 했지?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병실에서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근데 회사 일 때문에 바쁜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집에서 남편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밥 차리라고 얘기하길래 저가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를 물어봤어요. 당신, 우리 엄마 병실에 가서 라고. 차용증을 썼다는 말이 뭔지요? 우리 누나가 그러는데 그러는 거야? 차용증을 써놔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돈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 엄마에게 달라고 했냐고. 내가 엄마에게 병원 미쓰라고 동생한테 주었던 돈인데 어쨌든 장모님의 수술비든 병원비든 들어간 돈이니까 장모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지. 누나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돈을 못 돌려받을까 봐 주어진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에 가서 차용증 얘기를 해왔어. 형님이랑 같이 가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가 뭐가 중요한지 알려주는 거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은 장모님이 먼저 우리에게 줘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말씀도 없으셨나요? 또한 이러한 돈 거래는 가족끼리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이 누나분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쟤와 싸우고 난 뒤에 시누이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와서 누나가 그러는데 하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손자님이 시우다 보니 아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을 테지만 이건 말이 안 되죠. 억없이 말하자면 3천만 원도 아니라고 3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라고 한다는 게 기이하게 느껴지네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누나가 그러는데 당신 병가로 한 것도 비용으로 환산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했어? 아니, 처제는 자동차도 받았는데 당신은 뭐 하나 받은 게 있어? 어제 누나가 장모님 보더니 오늘 내일 할 것 같다고 했어.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차용증을 받아야 된대. 뭐, 너들 정신이 나갔니? 무슨 말이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말했어? 왜 사람 말을 이상하게 들어? 그리고 솔직히 당신 돈 300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당신 돈이야? 내 돈 300일 아니야? 일도 안 하는 주제? 내가 차용증 받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당신이 먼저 받아줘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엄마 병원에 자주 다니기도 하고 아들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서 회사를 휴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가 요직과 같은 경우에도 다 써서 무구를 휴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남편이 더 기고만장해주고자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남편의 사실을 시누이에게 말했는지 알 수 있어서 그런지 하루는 신이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뜸 저에게 친정에서 드린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너 친정에 자주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너 친정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쓴 거야? 라며 계속 묻더라고요. 친정에 쓴 돈이란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제 동생이 그러는데 동생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차도 받았다고 심지어 작은 차도 아니라고 하던데 준준형 사이즈로 받았다더라고요. 올케는 뭐 받았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간호를 하는 건데 뭘 받아요? 그리고 제 아들이 다쳐서 한 달 넘게 동생이 혼자 엄마를 모시고 다녀서 친정아버지가 장만해 주신 것이래요. 너는 내가 그렇게 뻔질나게 친정에 갔을 때는 뭐 하나라도 받은 거 있냐고. 너도 참 실속 없이 산다. 시어머니가 계속 저에게 친정에서 무엇을 받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부모님이 아파서 챙기는 거로 무엇 하나 가져갈 거 없나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신우는 저에게 왜 그렇게 멍청하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올케는 이렇게 멍청해? 올케 혼자 고생하고 뭘 하나 받지 않으면서 뭐를 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받은 것도 없잖아. 친정엄마 병간호 하는 건데 뭘 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야? 너의 동생을 봐봐. 어떻게 알랑방귀를 끼울렀길래 자동차 한 대로 얻어내니 너도 좀 그렇게 좀 살아라. 그렇게 여우같이 살아야 뭐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한바탕 휩쓸고 가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남편이 도대체 뭐라 했기에 이러나 싶어 남편한테 짜증을 내며 전화했습니다. 형님은 물론이고 어머님까지 오셔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러시는 거야? 내가 말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병간호는 당신이 훨씬 많이 했는데 뭐 하나 받지도 못하고 이번에는 장모님 수술비로 300만 원이나 더 드렸다고요. 그럼 여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문장을 편집하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런 일 없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치료비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 아프신 적이 없으십니다. 수술한 적도 없으시고 준비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손 벌릴 일이 없으십니다. 장모님은 소알은 자식들에게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겠죠. 언제 우리에게 손 벌린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남편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확신하여 저를 놀리고 다음에는 거의 매일 남편과 싸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너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물으셨어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도 내 엄마 닮아서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건강검진 같은 건 잘 다녀가고 있지 네. 우리 엄마 아프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도 모르지. 부모가 아프면 자식도 닮을 거 아니야. 에휴, 물려줄 게 없다고 병이나 물려주면 어쩌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프신 거로 제가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모르지. 나중에 너도 나이 들어서 그렇게 골골거리면 어쩌니? 너 부지런히 돈 모아와야 돼. 나중에 우리 아들 등 골배 먹을 생각 말고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엄마 태기만 하면 어디 두고 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행히 우리 엄마는 수술이 무사히 끝나면서 퇴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들 친정엄마 퇴원을 기념하며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남편이 처음에는 뚱하게 있었는데 나중에 전화를 받고 와서 얼굴이 사색이 됐대요. 제가 회사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생각하며 별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제게 창백해진 얼굴로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아까 누나한테 전화 받았는데 엄마가 요즘 몸이 계속 피곤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암이라고 하셨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하면서 자신의 형님도 함께 병원에 가셨다고 말했어요.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장님도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 입원에도 하셨으니 당신이 잘할 거야. 아니요. 우리 엄마가 암 치료를 받았어요. 몸 안에 작은 혹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수술 받으셨어요. 형님이랑 얘기하던 중이에요. 그럼 당신이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차피 이제 장모님도 괜찮으셨나요? 회사도 아직 휴직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 엄마를 챙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철면피를 깔아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너 내가 엄마를 간병하고 회사를 휴직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 그럴 때 무슨 간병하냐고 했지? 근데 왜 내가 병원 간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며느리나 우리 엄마에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장모님 병원 간호를 하면서 이것저것 알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 엄마 병원 간호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지야, 헛소리 하지 말고 자식들이 알아서 해결해. 내가 당신한테 우리 엄마의 병 간호를 맡겼어.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해달라고 난리야? 저희 친정엄마가 아파서 제가 챙겨줄 때도 무슨 그렇게까지 하냐고 비아냥거린 남편이 이제 와서 시어머니 암 투병한다는 걸 간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신 것도 아닌데 저한테 그걸 해달라는 것도 웃겼는데 며느리제가 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그럼 적금은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곧 있으면 적금 타는 거 하나 있지? 당신이 병 간호 안 한다고 난리치니까 그 돈으로 엄마 간호하실 분 알아봐야지. 왜 그걸 우리 금으로? 당신도 장모님께 300만 원을 보내드렸잖아요. 되는 거 아니야? 너 그 돈 받았잖아. 당신이 우리 엄마 병원까지 찾아가서 수표를 써서 돈을 받았잖아. 아니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이 병관 안 한다며 그 해줄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을 우리가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리 적금에 아직 1년 더 넣어야 되니까 해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저번에 당신이 그랬잖아. 어머님은 아파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자식들이 손 벌릴 필요 없으시다며.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엄마가 아픈데 자식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가서 관호드리면 되겠네. 당신이나 형님이 가서 하면? 제가 병간호를 안 해준다고 하니 그럼 적금을 깨서 돈을 보자고 했어요. 그 적금은 1,000만 원짜리를 4년째 넣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깨서 병원비에 사용하자는 거예요. 자그마치 800만 원 정도나 되는 돈을 우리 엄마한테 30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용죽을 쓴 놈이 내 엄마 아픈 것 800만 원이라도 들여서 간병이 불린다고 하는 행동을 보니 정말 황당했어요. 그런데 신우도 똑같이 제게 시어머니 병간호를 맡길 생각이었나 봐요. 저한테 연락해서는 지제 친정엄마는 태어나시고 건강해졌으면 나는 애를 보느라 정신이 없고 동생은 돈을 모으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병원에 가서 병호를 하면 되겠다. 친정엄마가 자주 병원을 다니셔서 올해도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암 때문에 입원하신 적은 없어서요. 그리고 형님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더 어린 거 아시죠? 우리 아이는 손이 더 많이 가서요. 그럼 조카도 같이 봐줄게요. 그럼 되는 거지? 가, 우리 엄마 병원에 가서 챙겨주는 거다. 신이가 본인 아이를 핑계하며 병간호하라고 시키는데 우리 아이가 신이 아이보다 더 어리거든 싫어서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좋은 척 웃으며 거절했어요. 형님,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 되죠. 아직 친정엄마도 챙겨드려야 되고요. 저희 아들도 제 손이 없어서요. 많이 가서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런 일은 며느리가 해야지. 어떤 자식들이 하겠어. 올케가 어려워서 잘 몰라본데 이런 건 다 며느리의 도리인 것이죠. 저희 엄마는 저랑 제 동생 챙겨주는데요.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실을 2번 같이 가버렸고요. 올케는 딸만 둘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만약 사돈댁에 아들이 있었으면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신우는 어떻게든 저한테 시어머니 병가 노래할 텐데요. 본인 엄마가 아파서 챙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안 하려고 하는 모습에 참 찝찝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계속 며느리로서 제게 시어머니 병가 논했어요. 그래요. 그냥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며느리는 하기 싫다고 남편이랑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요즘 그의 태도를 보면 진짜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에게 병을 돌보는 건 너무 싫어해요. 아들이나 딸이 둘도 있는데 왜 남편이 시어머니 돌보라고 하나요? 지금 형님도 어머니를 돌보기 싫어해서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 제가 한 말에 따라 며느리가 다 맡아야 된다고? 본인도 엄마 돌보기 싫어하는데 왜 저한테 넘겨주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도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되었으면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우리 엄마가 아프면 자식이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남동생이 있었다면 저랑 동생이 엄마를 챙겼어야 했겠죠. 며느리나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나 신이 하기 싫어서 계속 제게 맡기면서 일을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냥 며느리 안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죠. 남편과 이혼한다면 내가 받게 될 것을 아시겠죠? 효도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올케는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며느리 역할을 안 한다고 해서 가족으로 살아온 정이 사라질 것 같지 않나요? 무정한 것 같아요. 엄마가 병원 다닐 때 그렇게 구박하면서 이제 와서 어머니가 입원하셨으니 제게 부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것 같지 않아요? 챙겨주라고 하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그럼 돈을 보내주거나 1,000만 원짜리 적금을 투자한 것이 있다고 하더란 말이었잖아요. 그거라도 보내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 돈을 왜 보내주실 건가요? 제가 300만 원을 엄마의 병원비로 도와줬을 때 형님이까지 찾아와서 차용증을 받아왔던 걸 기억 안 나세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요.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면 돈이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동생들처럼 나처럼 차 하나 살까요? 신우랑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니
결국은 그럼 나가서 자기가 병원 도와줄 테니까 차를 세주세요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랑 대론을 벌이다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버렸죠. 남편도 어떻게든 저한테 시어머니 병관 노래시킬 생각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니 당황했어요.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고작 우리 엄마 병관 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 당신이 2에서 3일 가겠다면 그만큼만 가면 되잖아. 공평하지 않아? 왜 그게 공평해? 당신 우리 엄마 입원했을 때 일주일에 2번은 갔니? 3달에 하는 건 2번뿐이어야지. 심지어 가서도 뚱하게 앉아 있어서 1~2시간 만에 나오던데. 만들었지? 그때는 그 상황이 있었잖아. 내가 괜히 심통 부린 게 아니야. 그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내 돈 300만 원이 엄마 병원비로 들어가거나 우리 아빠가 내 친동생한테 주던가. 차 사준 게 배 아파서 당장 납작 엎드려서 미안해요.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이랑은 이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나 형님이나 대단해요. 본인들은 엄마가 아프다는데 자식들은 하나같이 며느리한테 맡기려고 하고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누나도 당신한테 하라고 한 거지? 그래 그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 이제 며느리가 아닌 거군요. 그럼 내가 시어머니 간병할 이유도 없어지겠죠. 아니에요. 뭐 우리 엄마 간병하기 싫어서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당신 사람 맞죠? 남편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라고 해요. 저가 병간호. 이혼하자고 하듯이 보였던 건가 봐요. 뭘 하면 뭐가 보인다더니 제게는 이런 광경을 견디기 싫어서 변호사를 통해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혼 준비를 한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진짜로 나랑 이혼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너 때문에 이혼하겠어. 아, 내가 뭐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혼을 하니? 우리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구박했던 거부터 내가 병원비를 보탰다고 동생에게 300만 원 줬더니 이번에 우리 엄마가 쫓아가서 차용증을 받아온 건 나한테 시어머니 때문이야.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병원 간호를 부탁하느냐고 나는 난리였어. 그러면서 당신과 이혼하고 며느리를 맡기지 않는다고 말지. 내가 잘못했어. 제 정신이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미안해. 당신이 무릎을 꿇라고 하면 할게. 당신이 무릎을 100번 꿇어도 나는 당신과 이혼할 것이라 알아서 해. 당신 도관이 나가는 거야. 내 도관도 나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자. 당신이 없으면 우리 어머니를 병가에 보내는 것을 누가 하냐고. 남편은 저에게 이혼 통보를 받으면서도 시어머니를 병원 돌봄해야 한다고 물어봤어. 웃기지도 않았어서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 신우에게도 이혼할 것이라고. 못 박아서 더 이상 저한테 연락 오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이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어 그런지 저한테 전화해서는 성질을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시희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이혼 소리가 나와. 내가 그러고도 내 며느리야. 제가 왜 어머니 며느리예요? 이제 아니에요? 저 그이랑 이혼했거든요. 제가 엄마 병원 들락날락할 때는 우리 아들 그러다 병원 기면 아프면 어쩌나 하더니 이제 와서 시어머니 병가하라는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지금 애미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이제 시어머니 아니라니까요. 전화하셔도 이제 안 받을 테니까 병원 간호 받고 싶으면 자식들한테 말해주세요. 시어머니와 연락하세요. 그녀에게 병원 간호를 받고 싶다면 자녀들에게 연락하라고 하고 그런 다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암 수술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 곁에서 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는 그러한 사태에 분개했고 결국 남편에게 간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아무나 알 수 없지만 저희처럼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정엄마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 구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친정엄마는 건강을 회복하여 병원에 더 이상 자주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끝내야 할 것이 많아졌지만 남편은 요동치더니요.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그 모습을 보니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병수 바라기 전에 이혼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제 친정엄마가 아팠을 때 조금이라도 잘해줬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까지 있는데 저와 남편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직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아빠의 빈자리는 아직도 우리 가정에서 채워주고 있고 아빠와 면전 교류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때 아빠랑 놀 수 있으니 우리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제가 애가 있기 때문에 이혼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이혼 후에도 남편과 싸우지 않고 늘 웃는 모습으로 아이가 더 편안해 보인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강박적으로 제 옷을 붙잡고 잤는데 요즘에는 제가 없어도 편안히 잠들어서 이런 생활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아이도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만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